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토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 왜 이렇게 잘 지냈냐는 얘기. 아,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이 안 나올까요? 이- 나는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이게 전화가 왔을 때. 항상 이게 불만이야. 내 삶에 대해 불만이야. 내 일상에 대해 불만입니다. 그 불만이 우리를 더 분발하게 하는 동기 유발 요소가 되는 거죠. 늘 만족하는 사람은 어쩌면 바보인지도 몰라. 바뀔 생각도 없고 그냥 사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요즘 좀, 그 뭐 80세의 벽,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런 책들에 보면 이제 뭐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 그 일어나면 자 오늘은 뭘 해야 행복할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맞아. 근데 저는 지금부터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러기엔 모아놓은 게 없네. 에이, 무사를 무슨. 아니 근데, 거둬야 될 사람도 많고 그게 사실은 더 그렇지. 커요. 거둬야 될 사람이 많아 주변에. 그렇구나. 음. 실은 지금 나는 이번 주에 내가 와다 히데키 주간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와다 히데키 80세, 선생, 어, 센세이. 센세. 예. 아니,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마침 80세의 벽이 도서관에서 대출이 돼 있었는데 예약을 했는데 네. 바로 훅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예약 어, 도서를 받아와서 80세의 벽을 가지러 갔다가 네, 간 김에 혹시나 해서 와다 히데키를 검색을 했더니 네. 그 60대와 70대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법 책도 있더라고요. 그 센세이가 그 60대부터 계속 독자식으로 건너려 근데 나는 오셨구만요. 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보기에 아마 네. 먼저 쓰고 뜨기는 아마 80세 벽으로 뜬 것 같은데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80세에 가서 잘 살려면 네. 60, 70에 일단 잘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이 80세 벽 지금 딱 책을 나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그거거든. 돈이 네, 있으면 써라. 네네.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 80세의 네, 벽에 그 네, 105페이지에 뭐라 그러냐면 네. 그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이다. 어, 나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 뭐냐면 사람은 나이 음,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데,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지는데, 음,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이라는 거지. 음, 그래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라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어. 저도 적어둔 말이에요. 네, 그렇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네, 나이가 들수록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한다는 거야. 음,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경험치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 내가 맞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이제 동생이랑 어디 이제 우리나라 그 제주도 가가지고 정방폭포를 내가 탁 봤어. 음, 내가 정방폭포에 물이 폭포수 쫙 떨어지고 오고 야 멋있지 않니? 그랬더니 동생이 오빠, 나이아가라를 보고 나니까 이거는 왠지 내가 그랬어. 야, 나도 폭포라 그러면 이구아수 폭포까지 가서 봤거든. 브라질에 있는. 음, 근데 나는 이구아수를 봤다고 해서 내가 천지연 폭포나 정방 폭포를 볼 때마다 에게 이러지는 않는다. 음, 왜냐? 그렇게 되면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동안 경험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사소하고 가벼운 자극에는 감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왜 막 그 5천 원짜리 쇠고기 덮밥에도 감동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이 아니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음,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돈을 남기지 말고 쓰라. 음, 왜냐? 높은 수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죠. 와닿지 않아? 그래서 놨는데, 써놨는데. 써놨죠. 어.
근데 이제 남김없이 실천은 쉽지 않아. 써도 어, 그거를 음, 예,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 예, 맞아. 음. 와다 히데키 센세이는 일단 의사였고, 음, 뭐, 예, 그, 와다 히데키 센세이의 주간, 음. 그, 그래서 오늘 저기 우리 김 작가님께서 주로 말씀해 주실 턴인 것 같은데, 뭐해? 뭐해? 목이 나으셨죠? 뭐 좀 좋아졌어, 예, 이제. 예. 그래서 와다 히데키 센세이로 도배하셨나요? 그냥 저는 이 책 읽으면서 했던 생각은 제일 와닿는 문구는 프롤로그에 있었어요. 80세의 음, 벽에서. 네, 뭐냐면, 네. 인지 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음, 어, 인지 장애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음, 그래서 왜 이분이 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80대 후반에는 40%, 90세에는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면 반드시 인지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맞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는 다 노쇠해지고 노화해지고 몸과 마음이 다 그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무조건 찾아서 해라라고 하는데 재밌었어. 근데 사실 이 60대와 70대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법 책 혹시 안 보셨죠? 안 봤죠. 그 책은 나 지금 이 대목을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입이 근질근질하면서도 되게 막 조심스럽고 그러네. 음, 자, 80세의 벽에서 하지 않은 얘기를 60대와 70대에게는 이분이 해요. 근데 오, 뭐라 그러냐면 그 책 뒷표지에다가 커다랗게 딱 써놓은 게 호색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음, 그러면서 뭐냐 내가 지금 약간 이 뒷표지에 하여튼 적혀 있는 그대로 내가 책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읽어볼게. 아무튼 섹스는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강한 자극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항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년이 되어도 의식적으로 성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부부 관계에 자극이 없어졌다면 가끔은 유흥업소에서 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음, 와, 되게 쇼킹하죠. 근데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냐면 참고로 최근에는 여성용 유흥 서비스도 생겼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불량 호색한 노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량이면 어때?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내버려둬.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라고 강하게 물을 밀어붙이라고. 그게 제가 야 이분 80세 벽에서 하더니 60대와 70대에서는 되게 강하게 세게 근데 결국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그거 같아요. 하나 같아요. 뭐냐면 음,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좋은 거 네. 먹고, 좋은 풍경 보러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즐거운 경험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80세 벽에도 사실 그 범죄만 아니라면, 음? 범죄만 아니라면 그 뭐 과감한 시도를 하라 여러 방면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80세. 예, 예, 예. 그리고 음, 그 남들이 기회주의자라고 음, 뭐 할지라도 음,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서 음, 이렇게 돌변해도 된다는 거예요. 80세 넘어가면. 음, 예, 음. 좌파였던 사람 우파여도 되고, 그렇지. 맞아.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음, 얘기를 하세요. 음. 음, 일본이 굉장히 보면은 되게 답답한 사회 같지만 답답해서 음, 그런지 이렇게 음, 파격을 보이시는 분들도 가끔 송곳처럼 음. 툭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음. 오, 맞아요. 예, 그리고 근데, 그런 분들 음, 책들이 음. 어, 인상 깊은 책이 많아요. 이를테면 또 다른 책 어떤 책들이 있을까? 전에 우리 다뤘던 책 중에 그 그치, 사람도 그치. 있었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 쓰고 다 죽어라? 쓰고 죽어라 그분도 그랬었고, 그치. 어, 그런 분들 좀 있잖아요. 예. 그죠. 음. 근데 나는 이 와다 히데키 선생 책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한국에도 와다 히데키 선생 같은 분이 있는데 심지어 이분은 나는 훨씬 더 와다 히데키 선생보다 더 선구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어. 이근후 박사님. 아, 저기 백 그분 아니 저기 그 운동하시는 아닌가? 그분 아닌가? 살 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어, 하고 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을 내신 분인데 네. 왜냐하면 와다 히데키 선생이
이런 어떤 그 통찰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정신과 의사로 어, 환자들을 만나면서 네네. 상담하면서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와다이키키 선생은 60대란 말이야. 어, 근데 이근우 선생님은 1935년생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랑 1903, 동갑이신데? 올해 그렇지. 9순이야, 1990, 올해. 구순이야. 근데 음, 이분이 왜 이대에서 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다가 정신건강 전문의로 환자를 50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 가르쳤잖아요. 어,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 평생을 일하면서 지금 나이 90에 이분이 쓰신 책이 그러니까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이거든. 어, 근데 나는 이 책이 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음, 이 책에서 나는 보면서, 난 항상 책을 읽을 때마다, 왜, 책에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딱 하나만 내가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자라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거든. 네. 왜냐하면 다 따라하기는 힘드니까. 음, 근데 딱 하나 찾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분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분이 이제 올해가 구순이잖아요. 네. 2014년에 이분이 이제 80살이 된 거야. 네. 딱 80살이 딱 됐는 해 이분이 뭐라고 그걸 하냐면 이 팔순을 어떻게 할까, 팔순 잔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독특한 팔순 잔치를 해보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아이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팔순 잔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올 한 해는 1년 내내 내 생일이다. 그러고는 그 잔치를 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서 한 번 딱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1년 내내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대요. 뭐냐면 어, 만나고 싶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하고 각각 약속을 잡아서 맛있는 음, 식사를 하면서 지난날 추억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대신 이제 팔순 생일이라고 만나자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 거니까 어, 그냥 어, 아유,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내? 밥 한번 먹어, 우리 박 부장. 이러고 이제 만나는 거야. 그 음, 만나고 나서 헤어질 때쯤 돼서는 실은 오늘 내 팔순 생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밥 살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1년 내내 사람들을 만났대. 음, 이분이 대학 교수로 일하시면서 제자도 많았을 거고, 그지? 음, 환자나 동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사람들을 1년 내내 팔순잔치 하듯이 만났다라는 게 난 이게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음, 그 다음에 문득 깨달은 게, 이 이근우 박사님 아드님이 실은 되게 유명한 천문학자거든요. 어, 이명현 박사님이라고 음, 과학 책방 갈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이명헌 박사님이 내가 또 되게 좋아하는 그 과학 그 저기 뭐야 이 과학자 이정모 관장님 있잖아요. 왜 공룡 네네, 박사. 네, 네. 이정모 관장님하고 이명현 박사님하고 그리고 또 저기 도서평론가 이건우 선생하고 이 세 분이 동갑내기들이거든. 이 어, 세 분이 작년에 환갑이 된 거야. 음, 그래서 이 세 분이 뭘 하고 다녔냐면 환장할 환갑잔치라 그러면서 어, 세 명이서 공동 토크 콘서트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다녔어요. 어, 그래서 지역 서점이나 지역 도서관에 가가지고 1년 내내 환갑잔치 하듯이 그러니까 하루는 강릉에 가가지고 무슨 조그마한 독립서점에서 세 분이서 저자 강연하고 강릉까지 간 김에 이제 거기서 맛집 들러가지고 밥 먹고 여행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1년을 지내시더라고. 난 이걸 보고, 이게 아버님한테 배운 거구나. 음, 아버님이 팔순잔치를 1년 내내 하는 걸 보고, 이 아들이, 환갑잔치를 1년 내내 하고 다니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자신들이 왜 평생을 통해서 배운 천문학이나 과학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나누는 기회로 삼으면서 난 이거 정말 멋있었거든, 이 이벤트가. 부럽네. 그치? 우리도 나중에 이런 거 한번 할까? 그럴까요? 그럼 나중에 저기 뭐야 내가 빌린 책 전국 투어 그래가지고 전국의 도서관을 다니면서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읽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지. 하여튼 음, 되게 간단해. 이거 하는 방법은 음, 박동원 부장님도 책 한 권 쓰시면 돼. 그러면 둘이서 그냥 공동 저자 북토크가 되는 거지. 사실 저 지금 마감이 계속 째깍째깍 다가오는 책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음, 근데 저는 이게 근데 이 어떤 재밌는 책이 아니라 그 음, 전문 분야 책이라서, 음, 이게 사실은 그 제가 이전에는 공저도 있긴 있었는데, 음,
단독 저자로는 첫 책이거든요. 야, 부담스럽겠다, 엄청. 아, 근데 어차피 이 팔릴 책이 아니라서 그게 음? 부담스럽진 않은데 음? 이 마감을 결국은 한 달 앞에 쓸 것 같네요. 음. 박 근데 부장님, 진짜 그런 책을 음, 나중에 한번 써보고 싶네요. 그 우리 김 작가님하고 음, 다니면서 환장 뭐 환갑잔치 그런 환장할 스타일로 환갑잔치, 예, 써먹을 할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책을 어떤, 쓰고 싶네요. 예. 아이, 근데, 음. 일단 이번 책부터 쓰시고, 책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살짝 익숙해져요. 첫 번째 한 권 제대로 쓰는 게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계속 쓰고 싶어지는 어떤 욕심이 생기거든. 음, 음, 한번, 일단 시작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재미나게 읽은 책 뭐 없어? 이번 주에는 완독한 책은 없고요. 응? 완독한 책은 없고 단편 하나 읽은 게 있고요. 응? 그리고 책은 좀 많이 빌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좀 책들? 읽다 만 책들이 좀 있고, 음, 일단 오늘 읽은 단편 하나는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그게 누구 거더라? 이거 어디 나온 책이냐면 음. 읽는 기쁨에 아, 그래, 난 왠지 제목이, 음, 귀에 익은데 싶었더니, 물리학 책 제목 같이 돼 있지만 응? 그 읽는 기쁨에 제가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응? 그 읽는 기쁨이란 책을 보면은 저 어떤 작가 편성준 황성준 편성준 작가님의, 작가가 요런 제목 하에서 카테고리를 줘서 이 책을 넣어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제목보다 내용이 훨씬 좋았던. 그러니까 제목을 봐서는 음, 전혀 끌리지 않는데 음. 내용이 엄청난 그런 책들에 어땠어, 그 단편을 넣어놨던 읽어보시니까? 걸로. 예. 음, 정말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을 그래? 그 단편 하나에 제가 이거 아까 어, 우리 둘째가 음, 너무 심심해갖고 밑에 뭐죠 그런 애기들 만화 보러 가는데 음, 따라갔다가 옆에서 음, 한 10분 20분 만에 한 읽은 것 같아요. 음, 그런데도 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짧은 길이에다가도 담을 수 있구나 이렇게 깊은 얘기를 앤드루 포터라는 미국 미국 작가인데요. 음, 이 이제 다른 단편들은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음, 음, 이 공력으로 보아서 다른 작품들도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일 것 같아요. 읽는 사람 책 제목이 뭐야? 요 단편을 제목으로 썼어요.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고 앤드류 포터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관한 이론. 단편집입니다. 이 제목이 왜 됐어. 이러냐면 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그 어? 물리학 교수와 그 학생으로 만나요. 어, 그래서 이런 제목을 지은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눈에 띈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음, 이것도 일본 책 두 가지인데 음, 지금은 일본 소도시 여행이라는 두경아 여행 작가 두경아 씨가 쓴 음, 책이고요. 음, 이게 이제 몇 번 개정된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일본 주말 여행이라는 책도 있어요. 네, 1년이 오, 즐거워지는 든든한 주말 여행 베스트 코스 20. 그래서 이 두 책의 음, 특징은 뭐냐면 음, 둘 다 나온 지 좀 됐는데 계속 최신 개정판으로 나온 책이고 특히 일본 주말 음, 여행은 한 10년 만에 나왔다고 하고요. 개정해서 나왔다고 음, 하고 다 소도시를 다루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도쿄, 뭐 교토, 오사카 이런 데를 넘어서 음, 좀 여유를 갖고 음, 남들 다 가는 데 아니고 나만의 그런 그 플레이스를 좀 찾고 싶다. 음,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책들인 것 같아요. 오, 이게 뭐 특히 오, 일본 주말 여행은 어? 직장인들이 주말에 딱 2박 3일 났을 때 어. 그때 저가 항공으로 딱 치고 올 수 있는 소도시. 응.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블로그에서 어. 지금 그 책을 찾고 있는데 책을 내가 지금 못 찾고 이 책 있는데 아닐까?
아니야. 그 책이 아니라 그건 어. 뭐냐면 여기는 이 책은 아예 일본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책은 그냥 직장인이 주말을 이용해서 해외여행 다니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어. 어.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네요. 근데 약간 한편으로 보면서, 야, 이제는 그냥, 직장인들이 그 해외여행을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저가 항공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생긴 또 그거지 뭐, 이게 사실 예전에 우리 그 배낭여행 90년대 말에 응? 막 응? 90년대 막 가던 때 응. 그때는 정말로 유명 관광지 위주로 섭렵해야 되는 꼭 가봐야 되는 어? 맞아. 그 위주로 돼 있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가고 어? 이렇게 그 나만의 어떤 큐레이션된 여행 이쪽으로 그렇지. 확실히 넘어간 것 같네요. 그리고 맞아. 이게 성북 길음 도서관, 성북 길빛 도서관, 오케이. 길빛 도서관의 신간 코너에 어. 이렇게 딱 눈에 저는 자주 가기 때문에 음, 이거 처음인데 그 바로 일단 씹어보는데 모든 아이는 예민하다. All 어, children are sensitive. 어, 우리나라 책입니다. 어? 부제를 그렇게 달아놨어요. 어떤 내용이야? 김효원이라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음? 선생님이 쓴 책을 하나 집어왔고요. 음, 이 진짜 우리 애는 예민하지 않아라고 손을 진짜 어디 모든 부모들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가 예민해서 예민하지 않은 부모 입장에서 예민하지 않은 애가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저희 애들이 특별히 예민한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음, 이 책은 진짜 어린 애들부터 이게 청소년 때까지 음? 그 애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많은 애들이 특성인데 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잘 이해를 못해서 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음, 굉장히 깊이 다룬 책 같습니다. 요거는 오케이. 빌려놨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스트의 유쾌한 이코노미스트의 스마트한 경제 공부 이거 내가, 홍춘욱 한번 지난번에, 음, 박사님의 음, 8년 전 책인데 2016년 음, 책인데 음. 우리 김 작가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또, 홍춘욱 완전 나는, 박사 책 중에 이게 제일 나는 좋았다고. 제일 좋았어, 그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 갈 것 음. 같아. 그치. 이 책이 나온 지도 좀 음, 됐고 음. 어떻게 보면 홍춘욱 박사가 책을 심을 담아서,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맞아. 예, 많이 썼는데 어, 초창기 책을 쓰기 시작한 초창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런데 이때는 정말 약간 순수한 열정? 내가 그동안 배운 어, 것을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약간 예, 그게 있는 거야. 예, 그것도 있고 이게 또 좋았던 게 음, 굉장히 모든 게 솔직한 책. 맞아. 왜 그러냐면 되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음, 경제 공부에 관한 책인데 자전적인 책이야. 맞아. 예, 그러니까 이 홍춘욱 박사가 음, 어떻게 이 이코노미스트의 길로 들어섰는지에서부터 화학도가, 그치. 역사학도죠. 원래 음, 역사학도였는데 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면서 성장을 했는지 배웠고 음, 실수해서 음, 배웠고 음,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음, 그 자신의 성장 어떤 이코노미스트의 성장 일기 음.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이제 경제 이론들이 또 다 원칙들 소개되고, 이론들을 그치. 갖다가 짝짝짝짝 음, 끼워 넣고 음, 특히 이 책은 자신을 이코노미스트로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책들에 관한 책이에요. 맞아요. 책에 어, 대한 책. 그래서 사실 이 분야가 유효 기간이 음, 굉장히 짧잖아요. 음, 음. 근데 이 책은 8년 지났는데 별로 낫지 않았어. 지금 봐도 여전히 좋은, 괜찮은 책이에요. 음. 그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새 책 이렇게 막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책을 조금 더 이렇게, 맞춰서 하셔도. 근데 뭐 그건 또 저자들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예, 자전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도 결국은 실전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이렇게 배웠다.
그렇지. 그리고 그 얘기지. 다뤘던 책들이 정말 불멸의 고전들이거든요. 이 분야에. 맞아. 예, 맞아. 그래서 낡을 수가 없는 책이에요, 보니까. 맞아. 그래서 약간 경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이 책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걸 보고 나면,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보면 되겠다라는 게 윤곽이 잡히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구나. 네,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초보 말고, 초보에서 이제 막 조금 더 이제 눈을 한번 떠가는 욕심 날 때, 경제 용어나 표현들 딱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바로 떠오르진 않지만 나 이거 읽었는데 뭐 이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빌려놓고 아직 안 읽었는데 기대되는 책이 포르투갈의 높은 산이라는 역시 편성준 작가가 추천했던 그 책을 빌려놨고요. 소설이야? 소설입니다. 예,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인데 꽤 두꺼워요. 두꺼운데 페이지 터너라고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이거 거의 한 달째 읽고 있는 책인데 뭐야? 놀라운 책이 하나 있어서 뭐? 샀습니다. 이거 읽다가 뭐기? 모두의 사업. 모두의 사업. 오, Everybody's Business. 예, 부제는 1인 기업에서 100인 기업까지. 그래서 이 책이 올해 초에 나왔는데 벌써 중고로 구입이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이에요?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 저자고요. 저자의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이거 이제 막 40대로 접어든 것 같은 분인데,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스타트업 쪽에 고전들이 또 있거든요. 국내외에. 그래서 뭔가 내 사업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보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두 가지 점에서 좀 놀랐는데, 일단 내용이 이렇게 실용적일 수가 있나? 그 실용적인 깊이의 뎁스가 이제까지 봤던 것들은 특히 외국 거는 우리나라 좋은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입장하고는 안 맞는데 약간씩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분이 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 상황에서 만나는 거,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얘기를 너무 업력의 그 절대적인 기간으로 봐서는 15년 일한 지 한 15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업력과 경험을 쌓을 수도 있구나. 밀도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걸 느끼게 해준 그런 책이었고요. 이분이 모두의 사수라는 회사를 지금 하시나 봐요. 컨설팅 회사를. 네, 그래서 모두의 사업이라고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책의 겉에만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시류에 편승하는 책처럼 보이고, 그리고 날개를 딱 해서 지은이를 간단하게 쓱 훑어보면 이 사람 그 좀 회사 좀 다니다가 창업 좀 해봤고 어디 컨설팅 좀 해봐서 지금 어디 유튜브 같은 거 하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썼겠구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깊지 않겠구나 생각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좀 접어두고 읽어보면 놀라운 책이에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이게 4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이거는 이거 제가 빌려서 보다가 이거는 옆에 두고 봐야겠다 싶어서 샀어요. 그렇구만. 그리고 야, 이게 나이 많다고 이 어린 분들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고개 숙여 배워야겠구나.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또 시행착오를 되짚어 보면서 계속 성장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겪어도 거기서 배우는 게 별로 없어서 별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약간 후자거든요. 근데 이분을 보고 야, 이거 참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 많이 안 팔린 것 같아. 음. 그리고 근데 나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아주 젊은 저자가 체계적인 어떤 무언가 이렇게 매뉴얼 같은 책을 낸 경우도 있고, 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의 경우에는 이근우 선생님, 나이 90에 네, 어떻게, 100살까지 잘 살 수 있을까, 재밌게,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는 나이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지. 너무 맞아요. 젊어서 모른다고 할 어, 수도 없고,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뭘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시대인 거지, 그지? 맞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젊었을 때 어, 내가 쓴 글 보고 내가 놀란 거. 어, 저 그런 경우 몇 번 있어요. 음, 야, 놀란다는 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좋은, 멋진 생각을 했었나? 내가 20대 후반에 이 정도로 음. 깊은 생각을 하고 살았네. 네, 그건 왜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음. 퇴보한 거지. 아니야. 내가 퇴보한 게 망각하고 아니라, 퇴보한 거지. 아니야. 그게 퇴보한 게 아니라, 박 부장님, 네, 그게 글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예요. 글을 쓰는 사람은 음, 그 20대에 글을 쓴 박동훈은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면서 논리를 전개해 갔단 말이야. 음, 근데 지금은 나는 그 글을 읽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야, 이렇게 단단한 생각을 내가 했었다고? 하고 놀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글을 써봐야 돼. 음, 글을 쓰면 나의 가장 멋진 버전이 그 종이 위에 남아요. 음, 말을 하면 그냥 휘발되어서 훅훅 날아가 버리는데, 글을 쓰면 나의 가장 최고의 버전이 남아.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 수정을 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남기려고 할 거거든, 글은. 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쓰기 역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근데 그게 정말 쌓여야지. 음. 한때 그렇게 막 치열하게 하다가 음? 또 근육이 좀 늘어진 시기가 길어지면 저처럼 옛날에 쓴 거 보고 깜빡 놀란다니까. 근데 예. 사실은 박 부장님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에는 그때 글쓰기가 있었다? 난 항상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 결국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야. 논술과 면접에서 통과했다는 거니까. 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시절의 나에게. 다시 좀 되찾아야겠습니다. 옛날에 음, 총기를 엄살은 하여튼 엄청 떨어. 예전에 총기를 음, 나는 이번 주에 사실은 읽기 시작했는데 엄청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지금 발견을 해서 오늘은 살짝 맛배기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 책을 제대로 읽고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입니까? 혹시 조너선 화이트라는 저자 알아요? 조너선 머시기는 많이 화이트. 들었지만 모르겠어요. 조너선 하이트 이분이 뭐냐면 네, 책 이제 꽤 여러 권 썼는데 하여튼 유명 저자예요. 그리고 네, 바른 마음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한 책이고 네, 근데 이분이 이번에 낸 책이 불안 세대라는 책이거든. 음, 불안 세대가 뭐냐면 2015년 무렵 스마트폰, 초고속 인터넷, 셀카 모드 카메라, 인스타그램이 등장하면서 어, 우리 아이의 뇌회로가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어, 그러면서 근데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녀를 직접 깎고 다듬는 목수가 아니라 음, 자녀가 배우고 자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정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부모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자녀를 과잉 보호하고 음,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 무슨 얘기냐면 음,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자유로운 놀이를 많이 경험을 해야 된대. 근데 음, 이게 사실 모든 포유류 종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 법칙이야. 우리 왜 새끼 고양이도 그렇고 새끼 호랑이도 그렇고 동물원 가가지고 새끼들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열심히 놀거든. 근데 그 음, 놀면서 왜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자기 몸의 근육을 키우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음, 이런 자유로운 놀이를 하면서 일어나는 그 작은 도전과 좌절이
훗날 어른이 되어서 맞닥뜨리게 될 어떤 그 큰 도전에 대한 예방 접종이라는 거죠. 네. 자, 근데 1980년대 이후로 사회적, 역사적 이유로 자유놀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감시 없이 바깥으로 못 돌아다니게 한 거야.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나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은 동네에서 애들이랑 놀았거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 동네에서 길에서 애들 노는 애들 없잖아. 놀려고 해도 꼭 이게 플레이데이트 형태가 돼가요.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그치. 약속을 해서 부모가 같이 만나서 그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서 노는 부모들의 거지. 감시가 있는 건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감시가 없는 놀이가 감소했다는 거야. 그렇죠. 아이들의 완전 자유로운 감소했지. 놀이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에서는 부모가 너무 과잉 보호를 하고 어쩌면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더 위험한 세상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휴대폰, 스마트폰 속에서 만나는 가상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상 세계에서는 부모들이 너무 애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거야. 더 제재를 해야 되는데, 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거기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이 책에서는 나는 사실 남자아이들의 게임 중독이나 야동 중독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선진국에서 여자 사춘기 아이들의 이 불안과 우울증, 자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이유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어떤 노출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이 여자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에 과대하게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면서 좀 많이 이제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을 겪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뭔가 아이들을 이제 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제재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전 동감해요. 이 부분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금지. 특히 이제 9학년 만 14세까지는 우리나라 나이로 만 14세까지는 기본 휴대폰만 제공해야 된다. 왜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순간 아이들이 24시간 내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 시기를 무조건 늦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그러니까 등교 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학생들끼리나 교사 스마트폰 서로 안 쓰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런 주장이 절대로 과격한 게 아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우리는 현실 세계를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려고 100년 이상 노력해왔다.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서 수만 명의 어린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벨트를 만들고 유아용 의자를 의무화했다는 거지. 그 두 가지 덕분에 아이들의 자동차 사고가, 사망 사고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담배를 자판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청소년들도 그냥 자판기에서는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미국이 법률 제정을 통해서 어른 흡연자에게까지 불편을 강요하면서 담배 자판기를 금지했고 이제는 어른도 가게 점원에서 나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한 것처럼 이제는 법을 제정해서 스마트폰을 청소년에게 노출할 수 않도록 해야 된다고 이분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전 100% 동감합니다. 왜? 초등학생 초3 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거 외국만의 해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진짜 여자아이들은 SNS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 떨어지고 우울증 그렇죠. 이거 심각하고 그리고 요즘 학폭 치고받는 학폭 없는 거 아시죠? 치고받는 학폭은 없어. 요즘 학폭은 대부분 스마트폰 상에서 일어나는 학폭이에요. 아하, 그치. 특히 여자애들이 심하고요. 남자애들은 그 게임하고 그 유튜브 중에서 근데 유튜브 중에서도 양질의 영상을 잘 보지 않아요.
굉장히 그치. 자극적인. 지저분하게 서로 그러니까 하여튼 지저분한 예능 그걸 예능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보는데 애들이 그거 아침에 초등학교 애들 이제 학교 가는 거 보면요. 한 30%는 영상을 보고 한 20%, 30%는 영상을 보고 애들이 좀비처럼 간다니까요. 나도 사실 그 장면을 길에서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학원 버스 태우잖아요. 어. 버스 이렇게 문 딱 열리면 애들이 스마트폰 가진 애 주위로 몰려서 그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보이는 이상 행동들이 벌써 친구들 사이에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거 아니 왜 진짜 담배나 술, 마약 이거만이 지금 그게 아니고 규제할 게 아니고 스마트폰 19세, 17세 그건 정말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 같아요, 진짜. 왜 하여튼 왜 저는 이렇게 벌어놓는지 지금 그런 주장 영국에서 이번에 그런 법 발의됐잖아요. 스마트폰 금지. 그래요? 예. 청소년 스마트폰 금지. 15인가? 14인가? 아니, 그거 나도 15세로 하여튼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15살 이전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한다라는 건 인터넷상에 있는 그 무분별한 정보에 대해서 노출이 된다는 건데 어린 나이에 그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그리고 이 숏폼의 폐해. 그치. 맞아. 예, 숏폼의 폐해도 심각하고. 제가 M7 주식들을 갖고 있긴 하나. 이건 안 되겠다. 애플 주식을 갖고 있긴 하나.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저기 잡스 형님도 그래서 자기 애들한테는 못하게 금지시켰잖아요. 그치. 그래놓고 이러면 어떡해. 이러시면 안 되지. 그치. 근데 이게 단순히 한둘의 어떤 그게 아니라 모든 거기 그 스마트폰 생태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설계할 때마다 중독성이 강한 뭔가를 설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게임이 됐건 쇼폼이 됐건 뭐가 됐건 어려워. 하여튼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읽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책을 보고 계시네. 근데 저도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이 지금 앞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지금 확 와닿았던 게 제가 요즘 이걸 느끼거든요. 학교 특강을 나는 갈 때마다 네. 아이들의 집중력이 너무 눈에 띄게 이렇게 훅훅훅 떨어지고 있는 게 내가 느끼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지금 고민이거든. 하여튼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불안 세대. 우리가 너무 책 얘기만 했는데 요즘 우리 김 작가님 어디로 또 다니고 계십니까? 오늘 낮에는 오늘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네. 이렇게 더울 때 좀 시원한 미술관 갔다 와야지. 그래서 오늘은 리움 미술관 갔다 왔어요. 저 용인에 있는 거? 아니구나. 용산. 이태원에 있는 거. 이태원에 한강진역에서 근처에 있는 거기 리움 미술관 갔는데 좋더라고요. 과거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은 갔더니 저기 상설 전시만 해가지고 다 무료 입장이었어. 그래서 한 2시간 그냥 선선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잘 가고 왔어요. 그래, 더울 땐 미술관 다니는 게 최고야. 미술관, 박물관 다니는 게 최고야. 우리나라 맞아. 그리고 참 좋아요 이제. 잘 돼 있어. 그리고 거기가 나는 리움 미술관이 참 위치가 좋다고 생각했던 게 거기가 한강진역이고 이태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이게 또 심지어 무료 관람이고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선시대 백자, 고려 청자 막 이런 그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보기에도 참 좋은 어떤 그런 관광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박 부장님은 이번 주에 혹시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번 주는 주로 묶여 있었고요. 네, 다음 주는 좀 여기저기 다닐 것 같습니다. 저 휴가 애들 어디다 좀 데리고 가고 또 일로도 어디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린 또 바쁜 한 주를 또 보내고 다음 주에도 그러면 또 재미나게 책 얘기 나눠봐요. 예, 오늘 몇째? 오늘 8월 10일이죠? 이제 또 8월도 중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슬슬 다시 선선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서 조금 반가워.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근데 같아. 진짜 음, 그 어르신들이 그런데잖아요. 음, 70 넘어서 음, 70년생 그러니까 하루는 너무 긴데 음. 평생은 너무 짧다고. 금방이라고. 엊그제 같다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 어,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음.